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며 공창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합법인 경우가 있으나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성매매를 하고 돌아올 경우 속인주의에 의해 경찰 공무원에 체포될 수 있다. 공장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아닌 이상 대체로 불법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대대적으로 집창촌 숙청을 단행했지만 음성적으로 사실상 살아남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해당 도시의 허브, 준허브급이지만 오래된 도시발전이 신구획으로 확장된 경우 보통은 구도심에 철도역 및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전개되고 있었고 미군기지 주변에도 상당 규모의 집창촌이 있었으나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단속의 여파로 지금은 그 규모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집창촌은 철거만 하면 바로 역세권이라는 노른자의 땅이 돼서 재개발 수요에서 금싸라기 땅 취급받았다. 그 땅과 그 위에 건물을 가진 집창촌 포주는 속으로는 집창촌 재개발 보상금을 1원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철거를 지향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요와 공급이 줄어들지는 않아서 2000년대 들어서 성매매는 굳이 모여서 드러내놓고 영업하는 집창촌보다 안마시술소, 오피방 등으로 점점 음성화가 되고 있으며 호객행위도 틴더 같은 첨단 기술을 동원해 성매매 연결고리는 오히려 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눈에 불을 켜고 때려잡는 중 특히 오피나 안마 단속에는 소방서 구조대원까지 동원해 문을 부수고는 한다. 특성상 인신매매와 결부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상 강제감금이나 인신매매는 사라진 2010년대의 대한민국에서도 채권관계 등을 통한 성노동 착취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노동 착취와 마찬가지로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법률 지식의 부족이나 가불관계에 의한 현실적 어려움 등에 의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적이 대한민국인 이상 성매매는 구매자나 판매자나 둘 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쌍방 다 할 말이 없는 게 맞다. 성인 간의 자유로운 성거래 자체가 결코 비도덕적일 수 없고 자유권에 속한다는 관점은 기본 전제로 하고 성노동자의 인권 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성매매 중에서도 집창촌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던 시대 권력과의 유착으로 인해 형성된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인권 침해가 심하다고 인식된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기도 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권 수준이 발달한 국가, 즉 적어도 강제노동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자본주의적 관계와 사회적 낙인에 의한 침해만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대한민국도 그러한 경우인데 시설의 낙후함이나 인권유린적 마인드를 가진 성산업가, 소위 포주들이 잔존했다는 점을 빼면 오피스텔의 그것 같은 신종 성매매가 종사자에게 더더욱 위험한 면이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의 쾌적함 때문에 그쪽을 택하는 성매매 종사자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 단절되고 은폐된 공간은 성폭력 및 살인의 위험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게 되며 단속을 피해야 해서 근처에 도움을 줄 직원이 상주하기 쉽지 않다.